What's up guys, 원마운트 here. 예,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데요. 뭐 그간 특별한 부분은 없고 그냥 주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토너먼트 위주로 많이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KPTC에서 지금 뭐 그 분기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리더보드 랭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위 5명이 아마 내년 초쯤에 뭐 또 선정이 돼가지고 해외 토너를 참가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운 좋게 뭐 한 3분기 정도에 좀 런이 좀 받쳐주는 바람에 조금 포인트를 좀 얻었고요. 그래서 한 내년, 글쎄 올해는 한 번도 뭐 해외 나갈 기회를 일정을 잡지 못했고, 뭐 11월이나 12월 중에 APT나 뭐 APL 쪽으로 해서 한번 참가를 해볼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까 뭐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KPTC 리더보드 뭐 선정 그 결과를 떠나서 뭐 선정이 돼서 좀 지원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안 되더라도 내년 뭐 한 1분기 정도에는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요새는 뭐 그 교대 쪽 토너하고 KPTC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국내에서는 이제 레귤러 토너 쪽으로는 제일 잘 시스템이 돼 있고 해서 그 중심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2주 전인가? 예, 그 교대 쪽 토너를 참가했었는데 좀 재미난 상황이 연출이 돼가지고 한번 그 핸들을 리뷰해 보면서 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때가 뭐 정확한 그건 없어서 제가 뭐 블라인드나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브레이크에서 그 리바인이 안 되는 그런 블라인드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3 수딧, 다이아몬드 수딧을 핸들을 받았습니다. 스몰 블라인드 자리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리 포지션에서 아마 언더더건 한 플러스 2나 플러스 3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올인이 나왔습니다. 한 8BB에서 9BB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액션을 보고 스몰 자리에서 이거를 셔브할까 말까 고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좀 레이트 포지션에서 한 컷오프 정도 자리에서 요 핸드에서 올인 콜이 나왔습니다. 요 상대는 앞자리에서 이제 올인한 상대보다는 스택이 더 많았고요. 저보다 뭐 약간 많든가 뭐 비슷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보다는 한 2배 이상 정도의 스택이 있었고 한 2.5배 정도의 스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조금 물론 이게 이제 캐시였다거나 조금 좀 스택이 많았다거나 그랬다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저는 콜을 받았을 콜이나 뭐 리셔브는 좀 어렸을 것 같고 콜로 해가지고 3웨이를 봤을 것 같은데, 이 당시는 뭐 토너먼트이기도 하고 이제 또 중반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수세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드를 했고요. 폴드를 한 거죠. 폴드를 했는데 언더더건 2가 일단 오픈을 했고, 컷오프는 이제 오픈을 당연히 했겠죠. 네, 핸들을 보겠습니다. 먹을 했고, 언더더건에서 에이스 잭으로 오픈했고, 컷오프에서 킹라인을 오픈했는데, 이제 셔브가 돼서 이제 보드가 깔렸고 무난하게 킹이나 나인이 깔리지 않으면서 에이스 잭이 팟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딱 보고 딜러가 이제 승하고 침 밀어주고 이제 이걸 다 덮었죠. 덮고 이제 막 이제 셔플을 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잠깐 착각을 했어요. 내가 에이스가 하트 수디셨나? 하트 수디셨나라고 잠깐 고민을 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러다가 딜러가 카드를 섞기 전에 잠깐 동작 그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약간 아기로 제가 빙의를 해가지고 이봐 딜러 전부 다 뒤집어봐 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딜러가 뭐지? 그러면서 카드를 다 오픈했는데
보셨다시피 다이아몬드가 2장이 깔린 거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2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제가 뭐 토너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상황이 좀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 뭐냐 하면서 매니저님을 불렀죠. 그랬더니 이제 매니저님은 애써 태어난 액션으로 딜러들 이거 괜히 처음에 카드 어레인지 하는 거 아니다, 체크할 때 정확하게 해라 하면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글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해서, 근데 과연 뭐 국제 토너먼트 룰이나 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일단은 뭐 에이스가 카드가 2장에 들어갔더라도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핸디들이 플레이를 한 거니까 뭐 이상하지만 동일한 조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에이스, 하트, 넛 플러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겠죠. 예. 뭐 하트가 빠졌는지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이스, 뭔가 이제 에이스, 넛 플러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몇 분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토너먼트야 그렇지만 이게 사실 링게임이나 캐시였다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진짜 충분히 하자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예. 뭐 기존의 판들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민감한 상황이 이제 이런 오프에서는 뭐 약간 미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미수를 땡긴 사람들이 나 뭐 이 게임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그 에이스 그 카드 한 장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하자를 잡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피곤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저는 요 상황을 뭐 어떻게 해석하면 그냥 해프닝일 수 있죠. 그냥 딜러가 꼼꼼하지 못했고 카드 체크를 안 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이게 글쎄요 뭐 좀 토너먼트에 대한 하대. 예. 사실 토너먼트 플레이가 규모나 이런 게 크지 않은 편이기도, 최근에는 많이 커졌지만 큰 수익성이나 이런 게 이제 크진 않단 말이에요. 이제 서비스 차원이기도 하고 뭐 이제 다른 목적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잘 트레이닝된 직원이나 딜러들은 사실 뭐 돈벌이에도 관심 있겠죠. 뭐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토너먼트라는 게 약간 좀 딜링을 하고 싶고 좀 초보적인 딜러들의 어떤 연습장,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뭐 투입을 처음에 이제 라이트한 토너먼트에 투입을 시킨다든가, 뭐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개런티가 좀 있는 토너에서조차 초보 딜러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그 토너를 안 간다고까지 하는 플레이어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 쓰이고 운영면에서 좀 부드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관계자들이 어떤 뭐 좀 하대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그 직원들의 수급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예. 왜냐면 딜러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 최근에 뭐 카지노 펍이라든가, 예, 뭐 좀 소프트한 뭐 어프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딜러의 수요가 아무래도 많아졌겠죠. 예.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반영된 거라고 보고, 이 실수를 한 딜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엔 능숙한 딜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능숙한 딜러였다면 사실 이 카드 어레인지는 아니고 꼼꼼하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분명히 자기가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는 뭔가 잘 트레이닝된 딜러가 아니라는 어떤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좀 하이롤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이런 토너먼트 플레이어들을 좀 하대하거나 그러기도 한다 그래요. 예. 토너먼트 플레이어는 뭐 약간 뭐 좀 쫄보 같고, 왜냐면은
지면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폴드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춘 플레이를 하거든요. 예, 프리지아웃 토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캐시 관련 딜러와 링게임 딜러와 토너 딜러의 어떤 페이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인건비의 어떤 차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실력 차이와 또 비례되는 그런 현상,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해외 토너를 많이 참가해 본 건 아니면 나가보면 전 놀랐던 게, 물론 참가자가 많으니까 딜러들도 엄청 많죠. 테이블이 뭐 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 테이블이 돌아가니까요. 근데 대단한 거는 거기 딜러들이 한 두세 시간 정도를 그냥 혼자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뭐 캐시 전문 딜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만 시켜도 돌아버리려고 그럴걸요? 그죠? 뭐 사실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예, 요새 뭐 근로 시간 이런 게 이제 막 잡혀가는 과정에서 그건 좀 과하죠. 근데 놀란 게 뭐 해외 그런 뭐 카지노급임에도 불구하고 뭐 2시간 이상을 화장실도 못 가면서 혼자 딜링을 한단 말이에요. 토너먼트 딜러들이.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좀 그런 실력 차이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왜냐면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이런 좀 불균형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전에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좀 그 요새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뭐 대만 이쪽도 뭐 중국 이런 쪽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계자분들이 능력만 있다면 그런 뭐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 좀 인건비가 조금 낮지만 실력이 좋은 토너먼트 전문 딜러들을 영입하는 것도, 예, 한 가지 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뭐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의 그 저는 토너먼트 필드 뭐 이렇게 캐시 필드의 실력이 상당히 몇 년 전보다는 상향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기여한 게 최근에 이런 토너먼트 리그를 정기적으로 레귤러틱한 리그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카페의 영향이 기여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상향됐고 뭐 진짜 뭐 2, 3년 전 그런 뭐 3, 4년 전 그런 방수가 아니고 다들 뭐 이렇게 녹록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오마 같은 거 제가 참가를 해도 오마 같은 경우는 유저풀들이 더 좋기 때문에 뭐 꽤 큰 개런티 오마 토너먼트를 하면 거기 모이는 분들은 거의 뭐 오마의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보면 돼요. 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양궁 같은 게 세계적이다 보니까 양궁 국대전이 더 빡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마 같은 경우는 뭐 유저풀은 홀덤보다 훨씬 적은데 유저분들 또 그 중에서 좀 잘 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야 이게 뭐 AP는 APT 뭐 저기 오마 토너먼트 가면 한 데이 2 정도의 그런 레벨의 선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 전에도 확인드렸지만 첫 여성 그 WSOP 브레이슬릿을 가진 그 여성 그 레이디스 이벤트에서 우승한 분이 한국 분이었죠. 예, 그다음에 뭐 APL이나 APT 등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되게 선전을 하고 있고 참가자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참가자 수가 많아야지 머니인도 많아지는 건 아주 당연한 이치죠. 예. 그다음에 오프필드가 소프트해지면서 온라인 치시는 분들이 많이 유입도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수준 향상에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갈 기회가 이제 뭐 국내만큼 저도 뭐 돈벌이가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필드가 더 양성화되면서 좀 더 세련돼지길 바라는 사람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레귤러틱한 토너먼트가 많아지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실수들이 나온다는 건 그냥 뭐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딜링하는 그 토너먼트 딜링하는 분들의 그런 퀄리티나 이런 관리 이런 거에서 조금 약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나중에는 뭐 제가 최근에 좀 재미를 보고 있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오마하나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조금 뭐 핸드 리뷰나 이런 것들을 또 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프계의 좋은 방수 원마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